안녕하세요. 고고TV 이여명입니다. 오늘은 11.6이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동영상이 몇 개 찍어놓고 밖에 나갔던 관계로 지금 한 9시가 다 돼 가는데요. 지금 영상을 찍는데요. 저는 10월 26일만 되면은 마음 한쪽이 쾌행하니 아려옵니다. 그게 노무현이가 정권을 잡고 그 이후로 그러는데요. 제가 유튜브 세계에 들어와서 지금 한 4개월 반 됐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소의를 밝힐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도 내 영상을 수천 명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박정희 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시대에 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박정희 시대의 그 비참함은, 그러니까 생활적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보릿고개란 말을 다 알고 계실 거고, 박정희 대통령의 17년 정도, 18년 정도의 그 산업화, 부유한 국가로 가는 그 과정을 몸소 체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의 유일무이한 영웅이었다. 현대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영웅이 하나 있다면은 박정희다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선각자가 한 분 계시죠. 현대사에 있어서 이승만이 선각자라 할 수 있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또 욕을 하실 분은 계시지만은 정치적인 풍운하다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길이나 풍운하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김영삼과 김대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중과 김영삼은 박정희를 따라가지 못했죠. 제가 박정희 서거 당시에 인생이 고달퍼서, 인생에 쫓겨서 충청도에 있는 충청북도일 겁니다. 금수산이라는 데를 가서 있었어요. 금수산에서 한 6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도 뭔가 불안해서 다른 절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절이라는 것이 그 제천 시내에서 한 20km 떨어진 야산이 있는 절인데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 보고 그 까만 양복하고 까만 넥타이하고 챙겨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친구가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기뻐할 일이지 추모할 일이냐. 참말 말고 가져와라. 응? 너희는 거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난 현재 이곳에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둘이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친구가 내 고집에 못 이겨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때 아마 7일장인가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상을 보고 스님한테 이야기 드려서 뭐 그 당시에 스님들은 대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아파하셨으니까 스님한테 상 하나 차려가지고 저 혼자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제가 세상에 나오면서 저는 80년대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80년대 중반까지 다녔으니까. 그러는데 그 이후로도 세상에 나와서 제가 무역을 했었는데요.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유럽을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해외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국민들하고 부닥쳐보면은 그 당시에 그 가치는, 박정희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부관 참시를 당하고 있죠. 독재를 했다. 박정희는 우리나라에 해악만 끼쳤다. 이래서 현대사를 뒤집어 버렸죠.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가. 김대중은 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대중이 몇 주기, 10주기, 노무현이 10주기,
이런 게 이럴 때마다 우르르르 김대중은 추모하게 되고 노무현은 거기 마을 이름이 그 우르르르 추모하게 되고 그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는 박정희를 이렇게 평가를 안 하는가? 그게 좌파의 논리죠, 그죠? 좌파의 논리에 지배당해서 그러는데 그러나 우파 정권이라는 이명박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 때도 있었고 또 노태우 때도 있었는데 박정희가 그렇게 지금 현재 노무현이나 김대중이가 추앙받을 정도로 신적으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그런 대접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는 관계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젠 박정희 대통령을 부활시켜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영웅이었고 대한민국의 껍질을 벗긴 사람이다 하고 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정치사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들은 박정희의 극복 과정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17년, 19년 그 업적은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었었고 현재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기축산업, 기간산업을 다 깔아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그만 그 남한 쪽에 이 한반도에 축을 만들었어요. 박정희는 설계를 했다는 거죠. 설계를 한가 동시에 거기에 모든 영향을 집어넣어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부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데모를 하고 박정희 독재에 환거하던 사람들을 탄압을 했지만은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95%, 99%의 국민은 편안했고 부자가 됐고 먹고 살만한 걸 먹어서 부자가 됐고 편안했고 자유로워졌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반도인으로서 5천년 동안의 한반도 그 질국을 넘어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자존감을 갖게 됐고 해외에 떳떳하게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박정희의 업적인 것이죠. 국가는 부강해졌고 국력은 강해졌고 국방은 강해졌고 외교는 말이죠. 당당했었다는 게 박정희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박정희 인권 탄압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고 박정희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과소평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전두환의 시대가 오르고 노태우는 빼고 전두환만 말하겠습니다. 전두환이 오는데 전두환도 박정희 극복 과정이었어요. 박정희가 17년, 19년을 이룩한 그 경제발전 그걸 갖다 망가뜨릴 수 없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산업을 통폐합하고 강압적으로 경제발전을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모든 인재를 도와가지고 경제발전을 한 게 전두환이었고 그러나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더 가혹하게 지는 박정희와 같이 당하게 두려워서 인권 탄압을 박정희 때보다 더 강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두환이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전두환의 가정은 박정희를 능가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김영삼이었는데 김영삼 역시 박정희와 싸웠지만은 정치적으로 싸웠지만은 한 마음 구석에는 박정희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나 이런 걸 할 때 박정희하고 밀약을 하고 박정희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인 것을 보면 저는 압니다. 근데 김영삼이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이러면 안 된대, 경제 발전시켜야 된대, 맨날 그랬지만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못 얻었죠. 6%, 7% 성장을 못했죠. 6%, 7%뿐이 성장을 못했죠. 그러다 결국 IMF를 맞게 되고 그건 김영삼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하나회를 숙청하게 되죠. 전두환의 밑에 있던 사람들, 박정희가 연이 있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쿠데타가 두려운 것이었죠. 그건 했어야 될 것이지만은 그리고 일제를 갖다가 일제 청산을 하게 되고 총독부를 폭파시키고 이것도 박정희의 극복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를 단행하게 되죠. 이 금융실명제라는 것도 역시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 한 25년 동안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했으므로 그 과정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가 없을 수가 없으므로 그 부정과 부패를 잡으려고 금융실명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영삼이가 박정희를 이기려고 그랬지만 정치적으로 이기려고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못 이겼죠. 그렇죠? 그냥 쫓겨나듯 싶어 했죠. IMF 때문에. 박정희는 흉탄에 쓰러진 것이고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김대중은 유일무이하게 박정희를 인정을 합니다. 전두환 이후로. 박정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김대중이 역시 박정희의 경제적인 업적을 또는 사회적인 통합적인 업적을 넘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죠. 호남과 영남을 통합시키려고 했고 김대중은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려 했지만은 박정희를 못 넘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노무현인데 노무현은 어떻습니까? 박정희를 부정하게 되죠. 현재 문재인이 하고. 그때부터 비극이 싹튼 거죠. 우리가 박정희를 재평가해야 됨에도 모든 걸 부정하게 되죠. 문재인, 전두환, 그 노무현은. 그게 박정희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박정희를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도 박정희를 이기지 못했다. 그 다음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12분 만에 찍으려니까 좀 힘이 드네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은 한일 청구권 협상에 의해서 한일 청구권 반대 등을 하다가 결국은 박정희에서 구제를 당하게 되죠. 구제당해서 현대그룹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명박이가 해준 거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박정희 시대는 저개발 국가에서 고개발 국가로 가는 과정이었고 이명박 때는 우리나라는 벌써 선진국 진입의 목적에 둔 때니까 경제적으로 박정희 다음으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못 뛰어넘었죠.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결국 극복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박근혜, 우리가 애정하게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70년대 사고방식을 못 벗어난 것이죠. 아버지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70년대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을 하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불행하게 된 경우죠. 그 다음에 문재인인데요. 문재인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따지면 박정희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박정희의 부정적인 면제만 과대 표장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100배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11월 40주년인데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한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박정희를 갖다가 전두환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처럼 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게 제 속마음입니다. 우리는 정권을 탈환해가지고 반드시 박정희를 갖다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일으킨 영웅으로 우리는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만 되면은 11월만 되면은 마음이 허전해요. 진짜 허전합니다. 왜? 그냥 놔두면 될 것을 11월을 갖다가 현재의 좌파들이 이용해 맞는다 것이죠. 이용을 해먹고 노무현의 기일에 돌아오고 김대중의 기일에 돌아오면은 그냥 오만 언론들이 다 그냥 띄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11.6이 되면은 우리는 꼭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사에 죄송합니다. 현대사에 하나의 영웅이 있다면 박정희뿐이었고 모든 과정은 박정희로 통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지금 때우는 민주화 과정도 박정희를 통하는 것이고 박정희는 그랬습니다. 경제 발전이 하고 나서 자기가 당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랬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모든 게 있고 나라가 부강해져야 민주주의도 있다. 그때까지 나를 믿어다오.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고 중산층이 되면 당연히 민주화 과정은 온다. 그때까지 참아다오. 그때 내가 욕을 얻어먹겠다. 그때 내가 물러나겠다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박정희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지금 재평가하는 걸 떠나서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박정희는 부활돼야 되고 박정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우뚝하게 서야 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